좀 상황 이론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인한 좀 정신을 가진 이런 리더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려움에 처한 회사를 맡아서 어떤 경영 위기를 극복했을 때 많은 추종자를 얻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리더십의 성공을 예측하는 이 몇몇의 어떤 영웅의 어떤 그런 사례를 발견하는 것보다는 이 리더십 성공 예측하는 게 훨씬 더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아주 극히 어려운 상황에서 작동하는 리더십 스타일이 반드시 장기적인 성공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연구자들이 이제 그 상황의 영향, 이런 부분을 좀 조사를 할 때, 어떤 상황에서는 리더십이, 어떤 스타일의 리더십이 좀 적합을 하고, 또 리더십 스타일이 또 어떤 것은 또 어떤 상황에 더 적합하고, 이런 게 이 상황에 따라 리더십이 좀 적합한 리더십 스타일이 굉장히 다 다르다라는 것을 좀 연구자들을 통해서 좀 알 수 있었고, 그래서 좀 상황 변수를 제시한 피들러의 모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들러의 이제 상황 모델을 좀 살펴보면요. 최초의 그 리더십 상황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프레드 피들러에 의해서 이제 개발이 됐습니다. 피들러의 상황 모델. 따르면은 이제 효과적인 집단 성과는 이제 리더가 부하 직원과 상호작용하는 스타일, 그리고 상황의 어떤 호의성, 그러니까 이 상황이 리더에게 어떤 통제권이나 영향력을 주는 정도, 이런 것들이 부합될 때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모델에서는 이제 개인의 리더십 스타일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좀 가정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첫 번째 단계를 보면은 이제 가장 좋아하지 않는 동료, 이 설문지, LPC 설문이라고 하는데, 이 설문지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과업지향적인지 관계지향적인지를 먼저 확인을 합니다. 이 설문지 같은 경우는 이제 응답자에게 이제 같이 일했던 동료를 좀 생각을 하고, 그 중에서 가장 함께 일하고 싶지 않았던 한 사람을 평가를 하게 합니다. 이제 가장 함께 일하기 싫은 그런 동료를 갖다가 좀 비교적 호의적으로 좀 표현을 하면 LPC 점수가 높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관계지향적인 사람이고요. 반대로 좀 가장 일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동료를 좀 호의적이지 않게, 그러니까 LPC 점수가 낮은 거죠. 이렇게 평가를 했다면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생산성에 주로 관심이 있고 아주 과업지향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LPC 점수가 이렇게 좀 나오면은 리더십 효과성을 위해서 이제 조직 상황과 이 리더의 어떤 스타일 간의 적합성을 좀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세 가지 상황 요인을 가지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리더 구성원의 관계입니다. 부하 직원이 리더에 대해서 이제 확신하고 신뢰하고 존경심을 가지는 정도를 의미를 하고요. 과업 구조가 두 번째입니다. 과업 구조는 이제 직무 수행 절차가 정해져 있는 정도입니다. 구조화되어 있거나 또는 비구조화되어 있는 정도를 의미를 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직위 권력입니다. 리더가 고용, 해고, 훈련, 승진, 임금 인상 이런 것과 같은 변수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정도를 의미를 합니다. 이 모델에 좀 따르면 과업 구조가 높을수록, 그리고 또 절차가 더 많아지고 또 직위 권력이 강할수록 리더의 통제력은 더 커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호의적인 상황은 이 좀 도표에서 좀 보시면 왼쪽에 있습니다. 가장 호의적인 상황인 거죠. 이게 뭐냐면 이제 리더가 가장 많은 통제력을 가진 상황인 것입니다. 이것에 좀 예를 보면 이제 급여 관리자를 좀 들 수가 있겠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부하 직원으로부터 이제 존경, 신뢰를 좀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리더와 구성원의 관계가 좀 되고요. 또 명확하고 구체적인 활동을 합니다. 임금 계산을 하거나 서류 검토를 하거나 보고서를 정리하거나 이런 좀 명확하고 구체적인 활동을 하죠. 아주 높은 수준의 과업 구조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부하 직원에게 보상과 처벌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직위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도표에 보시면 이제 오른쪽에 위치한 이제 비호의적인 이런 상황, 이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면은 유나이티드 웨이,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자선단체인데 여기서 모금 활동을 하는 자원봉사팀의 팀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팀원들은 이제 자원봉사자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사람들이 팀장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런 직무는 리더의 어떤 통제력이 거의 없는 상황인 거죠. 낮은 리더와 구성원의 관계, 그러면서 과업 구조도 낮고 또 지휘 권력도 굉장히 낮은 상황입니다. 이 상황의 호의성이 이제 1, 2, 3, 4 또는 이제 5 이런 경우에 과업지향적 리더가 더 우수한 성과를 냅니다. 관계지향적 리더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 정도의 어떤 호의적인 상황, 4번, 5번, 6번 여기에
해당했을 때 이제 우수한 성과를 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프리들러의 이제 모델에서 보면은 이제 전반적인 어떤 타당성을 검증한 연구들이 이제 초기에는 이 모델을 좀 지지하는 상당한 증거를 제시했지만 이제 최근에는 이 프리들러의 모델을 가지고 이제 거의 연구가 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할 어떤 통찰력을 제공하지만 이게 이제 실제로 좀 활용하는 데는 문제가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상황적 리더십 이론이 있는데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부하 직원들한테 초점을 좀 맞췄습니다. 이 이론에서는 이제 성공적인 리더십은 이제 부하 직원의 성숙도, 그러니까 부하 직원이 특정 과업을 좀 달성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고 또 달성할 수 있는 정도의 적합한 그런 리더십 스타일을 선택하는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는 이제 부하의 성숙도에 따라서 네 가지 행동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부하 직원이 이제 어떤 과업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러면서 하려는 의지도 없으면 리더는 명확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부하 직원이 능력은 없지만 의지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리더는 부하 직원에게 어떤 그런 부족한 어떤 능력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과합지향적으로 행동을 해야 되고 동시에 리더가 바라는 대로 부하 직원이 행동할 수 하기 위해서 반개지향적인 행동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하 직원 능력은 있어요. 그렇지만 의지가 없는 경우에는 리더가 좀 지원적이고 참여적인 그런 스타일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하 직원들이 만약에 능력도 있고 의지도 있어요. 그러면 리더가 할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사실 이 상황적 리더십 이론 같은 경우에는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뭐 기업에 있을 때도 사실 이제 한 과장급 이상만 돼도 이 이론들을 배워요. 그래서 자기 후배들을 어떤 식으로 리더십을 후배들에게 발휘할 것인가, 또 팀장들은 당연히 이 리더십 이론을 배우게 됩니다. 대부분 다 배워요. 그리고 저도 요즘에 최근도 그렇고 뭐 요즘에 이렇게 어떤 뭐 국내 대기업이나 어떤 뭐 그런 공공기관 이런 데에서 팀장들 어떤 리더들에 대한 리더십 교육을 할 때, 강의를 할 때 이 상황적 리더십 이론을 가지고 강의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적으로도 좀 활용하기가 상당히 좋은 이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상황적 리더십 이론은 이제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하 직원의 어떤 중요성을 좀 인정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리더가 부하 직원의 어떤 제한된 능력 그리고 동기 이런 것들을 좀 보충할 수 있다는 논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제 이 이론을 좀 검증하고 지지하려는 어떤 연구 노력은 좀 실망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모델 자체가 좀 모호하고 일관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또 연구 방법론에 있어서도 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관적인 이해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러 기업들이나 공공기관 이런 데서 좀 강의를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아주 직관적으로 좀 이해하기가 쉽고 그러면서 대중적인 인기가 있다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이 이론에 대해서 이제 연구자들이 바라보는 좀 그런 부분은 좀 지지는 아무래도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로, 목표 이론에 있는데요. 로버트하우스가 이제 구조주도 그리고 배려에 대한 연구와 그 다음에 이제 동기부여의 어떤 기대 이론을 좀 기반으로 이제 개발한 이론입니다. 이 경로, 목표 이론에 따르면은 이제 리더의 직무는 이제 부하 직원에게 이 목표를 좀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정보 그리고 지지 그리고 기타 자원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제공하는 것이라고 리더의 직무를 좀 정의를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경로, 목표, 용어 이런 것은 이제 효과적인 리더가 부하 직원의 어떤 그 작업 목표를 좀 도달할 수 있는 경로를 좀 명확하게 해주고 이 장애 요인을 좀 제거를 해서 목표를 좀 더 쉽게 달성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것을 좀 의미를 하는 것이죠. 이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를 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시적 리더십은 구조가 잘 되어 있고 잘 정리되어 있는 그런 과업보다는 좀 모호하고 또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그런 과업에서 구성원의 만족을 높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애매해요, 상황이.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지시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면 더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구성원들도 뭘 해야 되는지 모르고 막 난감해하고 이런 상황에서 리더가 구체적으로 이걸 해! 라고 이렇게 지시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했을 때 아무래도 더 만족도가 높겠죠. 그리고 지원적 리더십 같은 경우는 이제 구성원이 이 구조화된 과업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정해진 어떤 절차, 방법에 따라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럴 때 높은 성과와 만족을 이끌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시적 리더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수한 능력이나 많은 경험을 가진 그런 구성원들에게는 이 필요 없는 것으로 좀 지각되는 경향이 있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팀원들이 굉장히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경험도 많아요. 이런 사람들한테 리더가 네가 뭘 한다고
하나하나 일일이 이렇게 지시를 하면은 이들 생각은 어떻겠어요? 굉장히 싫겠죠. 예를 들면 저도 예전에 뭐 과장 시절에, 뭐 차장 시절에 보면은 팀장님들 중에서 조금 그런 분들이 계세요. 굉장히 지시적이고 막 일일이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보는데 문제는 제가 어떤 영역에 대해서는 팀장님보다 훨씬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죠. 이럴 때 이렇게 지시를 하면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진짜 뭐 이런 것까지 나한테 이러냐. 내가 본인도 더 잘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다는 것이죠. 물론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게 굉장히 단순화시킨 것입니다. 리더십의 스타일 그리고 상황 이런 연결이 아주 개별적이고 변덕스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과업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면서 구조화가 잘 되어 있는 그런 직무도 있죠. 또 구성원도 보면은 어떤 과업에서는 능력이 우수하고 경험이 많지만 또 다른 과업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 경험도 그래요. 제가 어떤 업무를 할 때 예를 들면 저는 인사 업무를 전반적으로 좀 대부분 다 경험을 해봤는데 이를테면 뭐 트레이닝이나 예를 들면 인플로이 릴레이션십 이런 쪽 업무는 제가 굉장히 경험이 많아요. 알고 있는 것도 많고 그런 반면 평가나 보상 업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직무, 하나의 직무, 인사라는 직무가 있다고 하면은 또 그 안에서 과업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과업은 제가 전문성이 굉장히 높은 반면 경험이 굉장히 많은 반면 어떤 과업에 대해서 경험이나 전문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 보면은 목표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리더십이 성실성 그리고 정서적 안정성이 낮은 그런 부하 직원들한테 높은 감정적 탈진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목표를 설정한 리더가 성실한 부하 직원에게 더 높은 성과를 달성하도록 하지만은 성실하지 않은 부하들한테는 스트레스만을 유발한다. 라는 것을 시사한다는 것이죠. 상황적 리더십 이론처럼 이제 경로, 목표 이론도 특히 이제 목표 달성 관점에서 보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좋죠. 또한 이 상황적 리더십 이론처럼 이 이론도 실제 조직 현장에서 적용하기가 어렵지만 리더십의 어떤 주요한 역할들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데에서는 아주 유용한 개념적 틀이 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더 참여 모델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루는 이제 상황 이론인데요. 리더가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이 리더가 무엇을 결정하는 것만큼이나 그러니까 내용만큼이나 방식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론입니다. 리더 참여 모델 이것은 이제 리더십 행동과 부하 직원의 의사결정 참여를 연결시키는 거죠. 그래서 경로 목표 이론처럼 이 이론도 리더 행동이 과업 구조, 그러니까 일상적이냐 비일상적이냐 혹은 이들 사이에 어떤 중간에 있느냐 이런 과업 구조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고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리더십 행동을 포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하 직원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유형 중에 어떤 유형이 가장 좋은지를 제한하지도 않습니다. 이 이론은 이제 상황하고 이 부하 직원의 동의를 가장 잘 이끌어낼 수 있는 리더십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 태도를 제공한다는 것이죠. 어떤 리더십 그 연구자의 말에 따르면 리더는 진공 상태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리더십은 리더와 부하 직원 간의 공생관계다. 라는 주장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제시한 어떤 그런 리더 이론들 있잖아요. 이런 게 리더가 이제 동일한 스타일로 어떤 그의 어떤 작업 집단에서 모든 사람한테 대한다고 이제 가정을 하는 것이죠. 집단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리더가 어떻게 부하 직원들을 대할 때 자주 다르게 대하느냐? 이게 굉장히 흔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관되게 현실에서는 리더십 발휘하지는 않아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또 부하 직원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되게 다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 이론의 어떤 그런 전제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